네,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써야 될 독후감 미리 쓴다고 생각하고 방송 켰고요. 방금 말레이시아 축구 보느라고 개빡쳐서 술도 먹고 있었지만 좀 더 먹으면서 방송을 켰습니다. 내일 약속도 있고 해서 오늘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오늘의 독후감은 마흔에 있는 손자병법, 강상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기억나는 문구부터 쓰자면 첫 번째 거는 약간 사실 너무 이제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당연해가지고 요걸 기억나는 문구를 써야 되는가 라고 헷갈릴 정도로 맞는 말이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보통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대표격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 한다. 반드시 온전한 그대로의 천하를 다퉈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와닿은 거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도 사실 굳이 따지면 기자 출신의 저자분께서 손자병법을 읽고 마흔 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한 글, 이게 줄거리인데 저번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리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자인 거예요. 마흔에 있는 소자병법이라고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기자 출신으로 작가 출신 아니야 기자 출신일 거예요. 네, 기자 출신 이제 작가분께서 마흔 즈음에 다시 한번 손자병법 진짜 원본을 읽고 자기가 느꼈던 거 그거를 이제 쉽게 풀어 쓰는 게 이제 이분의 왜 이렇게 오타가 많냐 죄송해요. 아까 빡쳐가지고 증류주를 그냥 들이켰더니 오늘 지금 먹고 있는 술은 미르라는 술이고요. 증류주입니다. 25도? 몇 도야 이거? 25도짜리 술이다 보니까 조금 취하는데 아무튼 네, 그걸 풀어 쓴 거고 결국에 불혹이라고 하죠. 보통 그 혹함에서 약간 해방되는 그 나이 마흔 그쯤에서 손자의 뜻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책을 봐야 돼가지고. 그걸 뭐라고 출간이라고 해야 돼? 네, 요거까지 첫 번째로 올릴게요. 손자병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로 전쟁을 하고 있었겠죠. 손자라는 분이 진짜 엄청난 전략가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법을 만든 게 손자병법일 거예요. 이게 진리는 아니고 더 많은 병법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회자되는 이유는 가장 유명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 오가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 자체의 그 뭐랄까 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신공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인신, 사람과 그 몸, 정신과 몸 이것이 공격을 당하면 그것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후감에 쓸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처세술을 그러니까 고금을 다 막론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책을 잠깐 보면 뭐라고 했지? 전쟁
취해가지고 이게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 주제가 있어요. 지금 이 주제도 뭐 챕터 3, 4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결국에 전쟁을 현대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예시랑 이런 거를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이거는 진짜 제가 접목을 시킨 거고요. 작가가 접목시킨 건 아닙니다. 우러 전쟁이 저분께서 책을 집필하셨을 때 나온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보다 오래 끌면서 러시아가 개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북한과까지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약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정도로 전쟁이 오래 가다 보니까 러시아도 힘들다. 우크라이나도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계속 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전쟁은 없어져야 되는 거긴 한데 음,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개인적인 그 감상이죠. 진짜로 좀 책이 안 읽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걸 써야 되는데. 네, 안 읽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나눠 읽었던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각 챕터가 꽤 돼요. 이게 열 몇 개가 있는데 전쟁에 대한 그거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300페이지인가 400페이지인가 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양이 또 많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읽히는 게 아니라 느리게 읽힌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훈들이 꽤 많은 거죠. 각 챕터마다 있으니까. 네.
네,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뭐 병법 진짜로 막 야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복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객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마흔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처세의 대가라고 봅니다. 싸움이 나. 잠시만요. 어? 잠깐만.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새벽놀이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글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없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글을 좀 쓰다 보면은 좀 계속 쓰게 돼가지고 죄송해요. 혹시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쭉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나가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냥 글을 계속 쓸게요. 자산, 재산. 죄송해요. 위에 걸 설명을 해야죠. 네, 현대 항인격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위쪽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나라 간의 싸움, 뭐 병사의 또는 이제 장수가 어떻게 병사들을 이렇게 뿌리는가, 걔네들 어떻게 유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듀 너무 귀엽네요. 예. 싸우지 않는 거 좋고 그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아군을 만든 게 좋은데,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상대방이 저보다 엄청 세다고 하면은 그 싸움을 피해야 되겠죠, 다시금. 근데 그냥 꼭 싸워야 된다면은 그 사람을 알고 최대한 위태롭지 않게 만든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는 게 맞고,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이 싸움으로 뭘 얻어야 될지에 대한 목표치를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면은 이 얻을 게 별로 없는 이 현대 사회로서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이 책에 관통하는 단어거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없대요.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대요. 손자라는 분이 나중에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백전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화된 거지만 하면서 쓸게요.
백전 불태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 말이 저는 워크앤 밸런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일컫는 삶의 질 향상 요새 얘기하는 거 그거랑 얼추 말이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비단 일 때문이 아니라 뭐 회사 동료를 포함한 남들에게 내 삶이 위태롭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피지 백전불태가 된다라는 것이다. 네, 결국에는 안정이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글을 쓸 수도 있는 거는 결국에 안정적이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는 거라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알아야 되고 지피지기 배전불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미 저의 약간 이해도와 공감 능력은 거기서 다 고갈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 뒤로 이제 굳이 따지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막 설명하는데 그건 참고용인 내용인 거죠.
네, 또 공수표 날리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굳이 제가 뭐 깊게 어떤 대상을 싫어하거나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마흔이 아니라서인가 싶기도 한데, 네, 몰라요. 저자분께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뭐 인생의 선배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한 페이지를 더 나보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이 책을 제가 진짜로 가볍게 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100%다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한 열 몇 개의 챕터 중에 싸우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 한 세 개? 세 챕터인가 네 챕터까지밖에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싸워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주 목적인데 그거는 그냥 참고용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게 되겠죠. 근데 저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걸 뭐 변법까지 따져가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특히나 네, 저의 인생에 약간 제3자인 이제 회사 동료가 아니라 유관부서, 회사 유관부서 막 이런 데는 제가 그렇게 싸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거로 이 책의 한 3분의 1밖에 제가 막 엄청 와닿고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짜 재밌는 책이거든요. 전쟁을 약간 현대의 인간사에 비유를 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네. 사실 진짜 한 세 번인가 네 번 나눠서 읽다 보니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반부로 갈수록 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공감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싸우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 네, 한 중반부터는 약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초반에는 확실히 제가 너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제주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추천한 책이고요. 마흔에라고 하면 한 5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는지. 요새 마흔에 읽는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저 40대 때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독후감 하나 쓰는 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주말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